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송파 세무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 급여로 전면 개편됐고 부양 의무자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각각 통과했습니다. 우선 기초법은 급여별로 선정되는 기준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로 각각 설정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현행 최저생계비 185%에서 중위소득 최저생계비 25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의료비와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추가로 완화됩니다. 또한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됩니다. 끝으로 긴급복지지원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긴급복지지원이 더 활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선정 권한 재량을 확대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장애인을 인권 침해와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장애인 복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장애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건데요. 김지환 기자입니다.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이 장애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채 법안을 성급히 통과시켰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은 장애인의 학대를 금지하고 장애인 보호 전문기관을 설치 및 운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간담회나 토론회 같은 자리가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의 통과를 진행시켰다는 겁니다. 저희가 발의되어 있는 상태는 알고 있었지만 문제 제기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급히 속도를 내서 이렇게 통과시킬 거는 사실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상임위 통과한 다음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장애계 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전면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장애계의 의견 수렴이 없었음은 물론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 또한 담겨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장애계가 특히 문제 삼고 있는 대목은 장애인 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조항. 이 조항은 민간의 역할을 모두 배제하고 공공기관에 장애인 보호 전문기관을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계는 인권 침해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국가기관에 대해 과연 공공기관이 잘잘못을 가려낼 수 있을지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위탁받은 공공기관이 그러면 이제 자기 상위 행정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제 제대로 된 대응이나 문제 제기나 해결 방안이 제시될 수 있느냐. 장애계의 쓴소리를 직격탄으로 맞게 된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이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환입니다. 지난해 출산율이 2009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1.19명을 기록했다며 이는 한 국가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인 2.1명에 못 미치는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출산율 하락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서 두드러졌으며 복지부는 출산율이 낮아진 이유를 사회 경제적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결혼 기피, 연기로 인한 결혼 연령 상승과 출산 기피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홀로 사는 55세 이상 여성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최대 30%까지 더 적게 내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안내문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나이를 기준으로 55세 이상 여자 단독 세대는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10에서 30% 깎아줍니다. 소득 금액이 연간 360만 원 이하이고 재산과표는 1억 3,500만 원 미치어야 합니다. 70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와 20세 이하 소년, 소녀 가장 세대,
한부모 가족 세대, 만성질환 세대도 같은 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깎입니다. 경기도가 지역 아동센터의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안산의 한 다문화 지역 아동센터. 학교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게임과 댄스 연습에 한창입니다. 30여 명의 학생들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지만 예산 사정은 넉넉지 않았던 상황. 작년 경기도와 후원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전달받고 내부 시설 개선과 함께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도 하고 체험도 하고 같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체험 활동으로 경주 역사 탐방도 다녀오고. 이처럼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내 지역 아동센터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후원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후원 기업과 기관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도내 10개 지역 아동센터들에 대한 지원금이 전달됐습니다. 후원금은 낙후시설 개선 및 개별 지역 아동센터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아동센터를 좀 업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초록우산을 비롯해서 다른 기업들, 사회공헌 기업들하고 좀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를 후원하는 희망업 센터 만들기 사업은 올 연말까지 6억 원을 목표로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90대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생활정보지를 훔친 60대 지체장애인이 선처와 함께 성금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지체장애인 강모 씨는 전주 시내를 돌며 총 32만 원어치의 생활정보지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전주지검은 한 달 30만 원의 기초생활수급비로 90대 노모를 봉양하며 어렵게 생활하는 장애인인 점을 감안해 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성금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0회 전국 좌식 배구 선수권 대회가 지난 6일부터 이틀간 대구 일중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8개 시도 장애인 선수와 임원, 자원봉사자 등 180여 명이 참가했으며 대회 우승은 천안시청팀이 차지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가 16일까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50개를 마련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일반형 일자리로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행정업무 지원이나 장애인 시설 업무 보조이며 참여형 일자리는 관내 장애인 시설의 급식 도우미, 바리스타 업무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용산구가 쪽방촌 주민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특별 보호 대책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생활품 지원을 확대해 생활 안정을 돕고 홀몸 노인 대상 의료 서비스와 쪽방촌 응급 구호방, 겨울철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제설 대책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며 현장 순찰 강화를 통해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가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봉사자 1000여 명을 초청해 남양주를 잇는 그대라는 희망의 끈이라는 주제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날은 지역 봉사자에 대한 시상과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한 해 동안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힘써온 이들을 격려하는 포항 자원봉사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포항시 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서는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온 개인과 단체, 기관 등이 자원봉사 우수기업 인정과 유공자 표창을 받고 328명이 자원봉사 시간 인증 메달을 받았습니다.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가 내년 8월 개최되는 2015 경주 실크로드 대축전 성공 개최를 위한 오피니언 리더 중앙자문회의를 지난 9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자문회의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김영호 전 국회의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동우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 등 문화예술, 관광역사 등 각계 최고 권위자가 참석했습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1076호 장애인 신문의 첫 번째 기사에서는 부산 형제복지원이 국가의 방조로 인한 명백한 책임이라는 주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공개됐다는 기사입니다. 지난 4일 국가 책임을 입증하는 자료 공개 석상이 열린 가운데 형제복지원과 부산시의 계약서, 그리고 인수인계 파출소, 경찰관들의 이름 등이 공개됐습니다. 또한 대책위는 현재 국회에서 조사와 관련된 법률 제정이 진척이 없는 가운데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박인근 원장이 자서전에서 증언한 내무부 훈령 410호에 대한 쟁점 사안이 이번 자료 공개 자리에서 이슈화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내무부 훈령은 정부가 만든 행정 규칙이라며 헌법에 대한 위배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 부담과 전문병원 등의 이유로 장애인의 건강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권위는 이번 장애인 건강실태 발표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기사입니다. 또한 인권위는 장애인 의료복지 서비스 욕구는 높지만 이용에 대한 정보는 없다며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발달장애인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는 기사입니다. 발달장애인 센터 설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온 가운데 수요자 중심의 참여 보전과 서비스의 연계 등이 동반돼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가 하위법령과 관련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유사 법령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해 센터의 규모와 예산 배당을 신경 쓰고 있다는 기사문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장애가 있는 한국 청년 음악인들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첼로, 색소폰, 드럼 등 다양한 악기 연주와 노래가 선보였는데요. 이들의 진심 어린 공연은 모든 이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 멋진 공연을 선보인 이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요. 이렇게 끼와 재능은 있지만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정부의 지원과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미래의 장애 예술가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